그래서 한포진은 세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하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화폐상습증의 서브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가 퍼져서 발생하는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공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르고, 그리고 한포진 자체는 증상 자체가 치료가 용이한 질환 중 하나면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응하고 쉽게 낫는 질환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손바닥, 발바닥에 물집 같은 게 생겨서 가려워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바로 한포진이라고 하거든요. 손에 수포 같은 게 생기니까 이게 뭐지? 라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손에 뭐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좀 더 검색해보면 한포진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한포진은 모양이 질환마다 조금씩 다르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급성적으로 한포진이 생겼을 때는 수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각질 형태로 넓은 형태를 보이니까 한포진이 아닌 듯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손바닥에도 많이 생기지만 발바닥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생겼을 때는 무좀과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포진조차도 굉장히 간단한 질환이지만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좀과도 헷갈리기도 하고 손습진과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포진이라든지 유두습진이라든지 사타구니 습진, 겨드랑이 습진, 귀습진, 눈습진, 이런 국소 부위의 습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진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분류가 철학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진단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런데 손바닥에 생기고 발바닥에 생긴 한포진은 굉장히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메인 병변이냐 아니면 서브 질환이냐에 따라서 한포진이 메인일 수도 있고 한포진이 서브 질환, 부수적인 질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국소 부위의 습진에 대한 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다뤘는데, 국소 부위의 습진, 즉 입술 습진이라고 쳐보세요. 박탈성 구순염이라고 쳐보면, 박탈성 구순염은 입술에 구순염이 생기는 건데 입술을 아무리 봐도 진단이 안 되죠. 왜? 입술에 구순염이 생기면 다 똑같은 모양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입술만 봐서 답이 나오는 질환이 전혀 아닙니다. 입술에 특히나 효과가 있는 약이 존재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입술을 뭘 힌트를 가져서 치료해요? 입술 질환이 생기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했죠.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입술이 갈라지면서 건조해지죠. 근데 얼굴에 아토피가 증상이 미미하더라도 입술만 남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박탈성 구순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상습진에서 입술병변이 잘 생긴다고 했죠. 수포성 질환이 발생을 하기 쉬운 화폐상습진은 수포들이 입술에 생기면서 급격하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화폐상습진도 구순염의 서브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서도 입술 건조증이 잘 생기거든요. 이럴 때 뭔가 잘못된 치약 사용, 화장품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순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구순염 같은 경우는 아토피, 화폐상습진,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고려를 하고 입술병변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치료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짐작하셨겠지만 한포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럼 한포진이라고 존재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한포진만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비율이 바로 한포진만 단독으로 생겼을 때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포진이 단독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과거력을 한번 따져보면,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지, 아니면 화폐상습진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습진의 경향성은 사라지고 한포진만 남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재발성 한포진이 많이 생기죠. 이때는 한포진이 단독으로 발생했을 때죠. 보통은 손바닥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발바닥에 생기거나 발 측면 쪽, 뒤꿈치 쪽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아니면 발가락 끝에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한포진 단독으로 생겼을 때는 손바닥 중심에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손가락 사이에 막 물집 같은 게 생기면서 닭살같이 돋아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급성기 때는 수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급성기가 사라지면 수포들이 존재하지 않고 각질 형태로 생기면서 딱지가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손등에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손바닥을 전제로 해서 손등에 생기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습진은 손등에 주로 생기기는데, 화폐상습진은 손바닥에서 퍼져서 손등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습진과 한포진은 분명히
다른 질환이죠. 단독으로 손에 생겼다 하더라도 수포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수포에 의해서 투명층이 자극을 받아서 간지러운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포진이 생기는 두 번째 경우는 화폐상습진이라고 그랬죠. 화폐상습진은 정강이 팔 외측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수포가 생기는 습진이라고 했죠. 소수포가 발생을 해서 수포들이 뻥뻥 터지면서 진물이 심하게 되는 게 화폐상습진으로 중증화 비율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고 했는데, 화폐상습진과 동일한 질환이 바로 함포진이라고 했죠. 짐작하셨겠지만 정강이에 소수포가 발생을 해서 터져서 진물이 나오는 거랑 손바닥에서 수포가 생겨서 진물이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함포진은 진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왜? 손바닥에 있는 투명층이라는 층이 존재하는데 이게 진물이 못 나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지럽고 미칠 것 같이 수포들이 생기지만 진물은 잘 안 나오죠. 진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손등에서 나오죠. 그럴 때는 화폐상습진과 똑같은 모양을 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상습진 있는 분들이 손바닥, 발바닥에 함포진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때는 함포진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화폐상습진의 서브 질환, 메인이 아닌 부가적인 국소 부위의 습진으로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화폐상습진에 준해서 치료하면 함포진도 같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함포진이 생기는 세 번째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일 때 생깁니다. 아토피 피부염일 때 함포진이 생기는 경우는 습진의 경향성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은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 같은 경우나 팔 내측, 오금 부위에 발생을 하고 그게 퍼지면서 얼굴이라든지 몸에 생기게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특성상 몸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비염이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손등에 생기는 경우가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생겼는데 손바닥에 안 생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아토피 비염인 경우에도 함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함포진의 병변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아토피가 심한데 함포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손등이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 손등 아토피가 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도 약간 퍼져서 손바닥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함포진보다는 손등 아토피를 더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토피 뼈에서 병변이 확산됐을 때 함포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토피에서 함포진은 조금씩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정말 손바닥만 심하게 되는 아토피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확산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소 부위의 습진에 해당되는 함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손바닥, 발바닥은 피부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투명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만졌을 때 손바닥이 두껍죠. 이게 바로 투명층이거든요. 투명한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층 사이 밑에서 습진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포들이 발생을 하고 그 수포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투명층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가렵고, 그리고 그게 터졌을 때 피부가 붕괴되는 형태를 보여서 일반 피부와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죠. 그게 바로 함포진의 형태를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포진은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화폐상습진의 서브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가 퍼져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르고, 그리고 함포진 자체는 증상 자체가 치료가 용이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응하고 쉽게 낫는 질환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해주고 치료했을 때 굉장히 잘 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포진의 관리의 핵심은 물을 닿지 않게 한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안 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을 자주 안 씻고 물에 안 닿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